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슬슬 이제 더워지는 걸 보니까 이제 곧 여름 휴가 시즌인 것 같은데요. 다들 휴가 계획 있으세요? 늘 그랬듯이 여름 휴가 계획을 일부러 잡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휴가 피크 그 기간을 제외한 그 기간을 피해서 휴가를 좀 다녀올 생각만 하고 있고요. 한 가지 그 청주공항에서 지금 해외 노선이 많이 열리고 있어서 이번에는 청주공항을 이용한 여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계획 없이 갑자기 가고 싶을 때 이 정도 계획입니다. 아마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일정을 잡기보다는 아마 이제 밭에 가서 휴가를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김 기자 주말 지나고 나면은 주말에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주 들었던 얘기가 본가 가가지고 강원도잖아요. 가가지고 뭐 감자를 심었다느니 아니면 복토 뭐 이런 거 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허리 아프다고 막 그쵸. 일을 못 하겠다는 등 그만큼 넓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휴가도 이제 좋지만 이제 곧 다가올 이제 달갑지 않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장마하고 태풍 소식이 이제 곧 연이어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6월 15일 전후로 시작해서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남부 중부까지 장마 전선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오늘 녹화일 기준해서 며칠 뒤에 정확한 일정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다만 기상청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 포인트는 올 장마 비가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장마 얘기를 좀 했는데 이미 먹구름이 좀 드리운 곳이 있죠. 현직 시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아산시액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에 의한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합니다. 항소심에서 잘 판단해 주실 점 믿습니다. 저희가 원래 좀 재밌는 시사 방송을 추구는 하잖아요.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추구는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주제가 좀 무겁기 때문인데 6월 5일이죠. 지난 6월 5일 그 성폭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기 아산시장이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유 기자가 선고 결과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이제 재판을 맡았고요. 이 재판부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벌금 1,50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거법에서는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거든요. 즉 얘기해서 박경기 아산시장이 아산시장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선고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1심이 끝난 거고 이제 이 형이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2심으로 가든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든 형이 확정이 되면 이제 그대로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건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었던 게 당초 이제 검찰이 구형했을 때는 800만 원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생각보다는 좀 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재판부에서는 이제 이거보다 2배가량 더 크게 딱 1,500만 원을 이제 딱 선고를 하고 나서 당시 이제 법정 내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어수선하고 좀 싸한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1,500만 원 금액 자체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내고 못 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정치 인생이 끝난다는 거는 섣부른 표현이지만 이게 이 당선 무효만 될 뿐이 아니고 또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기 때문에 출마를 또 일정 기간 못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인생이 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법정에 있었는데 제가 봤던 재판에 비해서는 조금 선고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선고라는 게 이제 미리 준비된 이제 판결문을 이제 판사가 읽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어야 한 5분 아니면 정말 길어야 10분, 평균 한 5분에서 10분 내외로 이게 다 이제 읽고 끝나는 게 형식적이었는데요.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오전 이제 10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한 20분 정도 선고가 좀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제 또 통상 이제 또 서서 이 선고문을 듣게 되잖아요. 선고를 듣게 되는데 이제 이날 재판 시작할 때는 이제 재판장이 이제 박경기 시장에서 앉아서 들으셔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작정하고 좀 길게 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가서 저희가 판결문을 확보해서 받아보니 A4 용지 한 24페이지 분량은 좀 상당히 좀 길은 이런 선고문이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어디 갔을 땐가 선고를 1분 만에 끝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20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던 걸로 느껴졌고 체감적으로도 그렇고 판결문도 양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이렇게 선거 좀 길어진 거 이거는 좀 사안이 좀 복잡하다는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뭐 사안이 복잡하다기보다는 일종의 시민들과 행정부에 대한 재판부의 배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판결이고 그 판결이 왜 재판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자세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24페이지라는 장문의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고민의 흔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소상히 설명해주기 위해서 모처럼 법원 보도자료도 받아본 것 같은데 김 기자. 예. 법원에서 판결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세간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도 염두한 게 아닌가. 그렇죠. 뭐 이제 우리가 주요 이렇게 좀 관심이 가는 재판은 통상적으로 뭐 이제 취재 기자들이 재판 중간 과정에도 들어가고 그게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을 뭐 재판부도 상세하게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 사실 다 유죄로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네. 검찰의 공소 사실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선거법 중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거든요. 이제 허위사실 공표인데 나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니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인 부분이 더 이번 재판 결과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 상대 후보는 오세훈 전 아산시장이었고요. 당시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그 경쟁 후보에 대해서 부동산 허위 매각,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성명서 형태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재판부는 그 의혹 제기 자체를 다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시장 측에서는 이제 공소 사실 다 이제 부인을 한 거잖아요. 네. 뭐 다 이제 이게 뭐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겠죠. 변론 취지는 뭐였나요? 일단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변론 취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에는 이제 그 오세훈 전 시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건물의 신탁이 관리 신탁이었다. 이미 매매한 뒤에 이제 일어났었던 그 성명서에 나와 있었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관리 신탁이나 담보 신탁이나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요건 되게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거인의 이제 판단을 그르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뭐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라는 걸 좀 주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와 매수인의 이 성씨가 같기 때문에 해당 표현에 대해서는 좀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허위라고 볼 수가 없다. 라고 이제 또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요게 좀 주로 요걸 좀 집중적으로 변호인단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성명서 작성은 당시 캠프 관계자가 물론 그 박 시장이 지시를 했지만 실질적인 실무 이제 내용 확인이라든가 성명서 작성 자체는 그 캠프 실무진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시장이 알지 못했다. 그리고 허위성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 그래서 고의적이지가 않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재판 기간 내내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어쨌든 변론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왔잖아요. 유죄로 인정한 결정적 근거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박경기 아산시장이 주장한 그 변론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허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변호인단에서 이제 어떤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제출 자료가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혹 제기한 부분이 모두 허위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의혹 속 내용을 모두 정상적 부동산 거래라고 판단을 했고요. 상대 후보에게 이게 타격을 주기 위한 그 성명서라고 봤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미필적 인식이 인증된다, 즉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명서가 발표되면 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부분을 박경기 시장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선거 앞두고 기자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얼마 나올 것 같아 이런 얘기. 뭐 기자들 아니어도 재판에 관심이 있고 이번에 이제 재판이 이뤄진 거 아는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 많이 나눴을 텐데 저도 이제 법원 선거 앞두고 이제 카페에서 기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얼마일 것 같아 얼마일 것 같아 이런 얘기할 때 얘기한 게 있는데 전혀 제 예상을 빗나갔거든요. 두 분은 좀 예상을 했어요? 아니요, 저도 뭐 1,500만 원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그냥 이제 저한테도 여러 사람이 그날 아침에도 이제 몇 분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아마 당선 무효형 이상은 무조건 나오지 않겠냐. 그건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만 했지 1,500만 원까지는 전 예상 못했습니다, 솔직히. 생각보다는 너무 높게 나와서 이미 검찰에서 구형한 800만 원조차도 상당히 이제 높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1,500까지 듣는 순간 저도 잘못 들었나? 앞에 1,000자를 내가 잘못 들었나? 이거 없는 말인데 그냥 500을 1,500으로 들었나? 이제 뭐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놀랐는데요. 근데 이게 양형 기준이 있죠. 이제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대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게 그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최고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좀 본 적은 없어가지고 1,500도 상당히 좀 큰 금액이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이제 구형, 이제 요형을 해주십사 하고 이제 재판부에다 요청하는 거잖아요. 형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보다 보통은 이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300에서 500 정도 아니겠냐라는 게 통상 뭐 절반 정도, 800이었으니까 절반 정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훨씬 뛰어나는 금액.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유 기자? 요즘 들어서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찾아봤던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혹시 기억하세요? 그 이제 청탁 명목으로 한 10억 원 가량 이렇게 뇌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가 됐는데 검찰에서는 3년을 구형했는데 법정에서는 4년 6월이 선고가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뭐 이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 있잖아요. 그 전세 사기 사건. 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박경기 아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리고 검찰이 구형했던 이 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높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죄 질의 문제가 좀 크다. 그리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좀 상당했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대법원 이제 양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이제 공직선거법 250조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은 뭐 벌금형만 따지자면 이제 500에서 3천만 원 이 사이지만 이제 양형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권고는 이제 징역은 이제 6개월 이상 이제 2년 이하로 그다음에 벌금은 이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특별 이제 양형 인자로 구분을 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기본적 권고 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를 해야 되는 이 특이한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요. 허위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 구민의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또 선거일에 임박해서 뭔가 이런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특별 양형 인자로 구분해서 이제 권고된 이제 형량보다 더 높게 이제 쓸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표 차이가 1,314표 정도 차이가 났었고 이 성명서 발표도 이제 투표일 기준 6일 전에 발표됐기 때문에 이 선거에 영향이 아주 많이 미쳤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이제 그 이상으로 한 1,500 정도, 1,500만 원이라는 벌금을 선고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 앞선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선거 앞두고 우리가 뭐 저기 각종 매체에서 여론조사해서 이제 결과 발표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선거 여론조사에서 당시 오세훈 후보가 앞섰어요. 심지어 한 열흘 전에 실시된 대전 MBC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한 12%포인트 오세훈 당시 후보가 앞서 있었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게 이제 아산 지역
정서였어요. 그거는 어디서 확인되냐면 대통령 선거에서도 저기 그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아산에서는 네. 이겼었습니다. 모든 측면을 이렇게 두루 살피자면 그 성명서로 인해서 박경기 아산시장이 당선이 됐을 수도 있는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이 서는 거죠. 성명이 발표된 시기가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선거가 6월 1일이었잖아요. 지방선거가 작년 6월 1일이었고 성명서가 배포된 게 5월 26일이었으니까 일주일 전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사전투표가 27일, 28일 있었으니까 사전투표 하루 전날 본선거 일주일 전이었으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고 그리고 이렇게 임박해서 발표가 되면은 이게 해명할 기회가 그렇죠. 상대 후보에게는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판결문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판결문에 담겨 있냐면 경합을 벌이는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공직 후보자로서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한다는 미명 아래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상대 후보자는 이를 제대로 반박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할 수 있고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오도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이런 부분도 이제 형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허위사실 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예측하는 잣대가 그 법조계에서는 표 차이가 얼마가 났냐. 그러니까 표 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나서 이건 저 성명서가 그 전에 발표됐건 발표가 안 됐건 이 당락에는 크게 영향 누구나가 다 저건 크게 영향이 없어 이런 판단이 쓸 경우 굉장히 벌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그때 표 차이가 1,314표, 예. 네, 1.13% 포인트 차이였으니까 뭐 아주 근소한 차이. 저희가 뭐 초접전이라고도 초접전, 예. 표현할 정도로 접전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 게 뭐 일반적인 생각이 또 법원의 판단도 그랬던 것 같고요. 선거 말미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박 시장이 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받은 바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박경기 시장은 이번까지 총 3차례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2018년도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시에 이제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로 출마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본인의 경력을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재직했었던 것을 이제 1급 차관보라고 기재를 해서 벌금 80만 원을 한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제 21대 총선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이제 충남 아산을 이제 국회의원 이제 후보로 나섰죠. 이제 그때 자신의 경력을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1급으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요 이력서를 넣었는데요.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직책이 전문계약직 각급이었다라고 그래서 1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뭐 물론 이제 2심에 가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긴 했었습니다. 요번 건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3번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종 정과가 지금 1회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나에 대한 허위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포장해서 내 직급을 더 높였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의성도 뭐 나중엔 없었다라는 게 인정이 돼서 뭐 항소심에서 무죄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에 대한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변론하기도 편하고 내가 실수였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상대방의 비방 목적일 때는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이번 재판이 같은 혐의의 다른 재판보다 더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그 TV 선거 관련해서 후보자 토론회 할 때도 항상 나오는 멘트가 그거잖아요. 상대방 허위 비방은 하지 말라. 그만큼 이제 늘 주의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나를 과대포장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네.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 비방하는 건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이 된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 김 기자랑 이것 때문에 밤샐 뻔했어요. 이게 지난 선거에 박경기 시장,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냈던 그 공보물이나 기록을 보면 전과 기록이 없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선관위를 쳐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관위에서 그때 당시에 이거 전과 기록이 아까 한 건 있다고 했는데 전과 기록이 없다고 나오니까 이거 접수받을 때부터 잘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제출한 자료가 문제가 있는 자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죠? 특종인 줄 알고 내심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이만 쓰자. 네.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공개 기준이 이제 벌금형은 80만 원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이제 공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받았었던 이제 이 벌금형이 8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으로 요거는 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당선 무효형하고 기준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만 공보문이나 정가 기록에 이제 오픈이 되는 공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가 기록 없음이라고 하니까 정가가 없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없는데 판사가 동종 정가가 있다고 선고에서 얘기했는데 정가는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혼란스럽고 근데 이제 기록상에는 정가가 없음이라고 나오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그럼 그렇게 표현되는 게 맞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전과 기록만 없으면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 공보물에 기록만 없다. 실제 전과 기록은 있다. 뭐 이렇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네. 우리만 고민했던 네. 게 아니고 2018년도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 정가빈 국회의원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어요. 100만 원 미만도 선거 공보물에 내용을 기재하자라는 이제 입법 발의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통과가 안 된 거겠죠. 아마도 이걸 뭐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가 뭐 거기까지는 좀 숨겨두자라는 게 뭐 여야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니까 뭐 진척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이거를 전반적으로 모든 전과 기록, 모든 이제 벌금형까지 다 하자 그러면 과연 나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과거보다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이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가 도덕적인 그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 기준이 높아진 거는 강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인 것 같은데 그 전엔 금고형 이상 이제 공개 대상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벌금 100만 원으로 이제 상향 강화됐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개 범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그거 기준이 강화되면서 왜 이렇게 후보군에 전과자가 이렇게 많냐고 그런 기사가 그때 많이 터져 나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 기자는 좀 전에 뭐 이거 안 걸릴 사람 없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가 횟수 정도는 정확히 담아 있는 게 제목 정도는 뭐 개인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인권 침해 이런 소지도 있다는 거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횟수 정도는 이거 정가 기록 없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없어 보이니까 횟수 정도는 공개하는 게 어떤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두 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개인적인 생각에 동의하는데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일부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아예 100만 원 미만은 뭐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과태료나 뭐 범칙금 뭐 이런 식으로 좀 하향하자라는 오히려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거는 좀 전 동의합니다만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정치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민주주의는 항상 그렇게 발달을 했으니까요. 뭐 정치인들 본인들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밑에서부터의 아래로서의부터의 어떤 요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결국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그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그 위치에 가가지고서 또 그런 법령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결국 민주주의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높은 이유 한 3가지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성명서가 발표된 시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임박했었고 그리고 이게 그 목적이 법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순했다고 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동종 연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표 차이가 또 적었다 이렇게 3가지 정도. 전 하나를 더 꼽자 그러면은 재판에 임하는 박 시장의 좀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서는 이거를 좀 내비치는 표현들이 판결문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뭐 판결문 좀 간단하게 좀 읽어보자면요. 과거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을 극구 강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죄질도 가볍지 않은데 반성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형량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뭐 법원의 판결 내용이죠. 원래 재판이 5월 26일 날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미뤄진 거였잖아요. 선거법상 이제 재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그 재판 일정은 재판에 저기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강행 규정이기도 하고 1심에서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항소심, 그 다음에 이제 대법까지는 각각 3개월 안에 전부 다 끝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는다 그래가서 처벌 규정은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딱 강행 규정으로는 되어 있지만 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조금씩은 뭐 미뤄질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당초 재판부는 5월 28일 이전까지는 이제 선고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기소로부터 6개월, 이게 5월 28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5월 26일 날 선고 일정을 잡으려고 했더니 박경기 아산시장이 그때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출장 이게 있어서 그걸 선고를 좀 미뤄줬으면 좋겠다 해서 6월 5일 날 결정이 된 거죠. 아마도 저는 박경기,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박경기 아산시장 입장에서는 같은 날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이렇게 맴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상돈 시장은 지금 상황상 6월 말은 돼야지 이제 선고까지 이제 잡힐 것 같은데 그보다 뭐 한 달 정도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상돈 천안시장 일정이 저런데 왜 나도 일정 좀 밀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이제 미뤄달라는 이유는 이제 해외 출장이잖아요. 네네네. 물론 이제 아직 시장 임기가 있고 뭐 1심이었기 때문에 시장 자격으로 당연히 해외 출장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것도 도마 위에 많이 올랐잖아요. 논란도 됐었고 이 시기에 꼭 가야 되냐. 예. 그러니까 작년 이제 6월, 7월에 취임했었죠. 7월 취임하고 나서 이제 5월까지 11개월 동안 해외 출장을 5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뭐 한 번, 2번 정도야 뭐 지역사회에서도 그냥 갔다 와라. 이제 뭐 크게 이제 이렇게 없었는데 이제 지난 3월부터 이제 대만 출장 때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지역사회가 좀 술렁술렁거리게 했습니다. 이제 지난 3월 대만 출장, 그다음에 5월달 일본 출장을 다녀왔을 때는 특히 이제 선고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출장이 잦다. 대만 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국에서도 유사한 행사가 있었고 또 더 크게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굳이 대만까지 가서 봐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요. 저기 일본을 다녀왔었던 거는 일단 물론 이제 뭐 충남 도와 같이 외자 유치도 있었지만 또 이제 온천 그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이제 그 선진 모델을 보려고 갔었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지난번 이제 대만이라든가 그 전에 이제 다른 해외 출장 장소에도 온천과 관련된 부분 좀 상당히 많이 봤었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본인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갔어야 되냐라는 지역 내 비판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선고도 좀 미뤄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공무라고는 볼 수 있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물론 법원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괘씸죄라는 표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작용됐을 거라고도 보세요? 저는 충분히 작용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본영 천안시장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막 해외 출장 가고 뭐 어떤 이제 사안 결정하고 막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역에서 아니 그걸 굳이 대법원 선고 앞두고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모든 걸 다 강행했고 구본영 시장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서 천안에서 보궐선거가 뭐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잘했다, 행정적으로 그때 꼭 필요한 해외 출장이었다라고 평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박경기 시장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비난을 자초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 좀 측근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좀 왜 저러실까? 이건 조금 이게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다. 이거 안 하셔도 크게 본인에게 해가 가지 않는데 손해가 있는 것이 없는데 했더니 너무 똑똑하시다. 혼자 다른 사람 얘기를 좀 잘 안 듣고 본인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이런 강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뭐 법원이나 지역에서는 좀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 맥락이 좀 이어가지고 그러면 재판 중인 현직 단체장, 뭐 천안도 있고 아산시장도 있고 뭐 해외 출장도 있고 뭐 그리고 본인의 주력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쨌든 현직 신분이니까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나 출장 이런 것들을 그럼 아니, 나는 그럼 중단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아 보이는지 아니면 그런 거 위축될 필요 없이 기존대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뭐 정답은 없다고 보는데 시민단체의 그런 주장들처럼 어떤 자세를 좀 취하는 게 좋아 보일까요? 저는 뭐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시장이 가가지고서 뭐 톱다운으로 일을 성사를 시켜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든가 이러면은 뭐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아직 형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근데 다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이거에 대한 공무상 보고라든가 아니면 갔다 와서 어떤 성과가 명확하게 있었는지에 대한 이 소개라든가 액션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기 전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 갈래. 여기서 뭐 하니까 나 갈래 하고 공무 출장 내고 갔다 오기에는 얼마만큼 그 우리 시에 아산시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매니페스토에서 매년 공약 평가를 하잖아요. 아산시가 직전에 공약 평가에서 SA 등급, 그러니까 최고 우수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공약 사업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난 그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되지. 새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본인이 대법원 가서 이제 형을 확정돼서 이렇게 어떤 결과든 뭐 떠나야 되건 계속 유지하건 어떤 결과를 받은 후에 그건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재선거가 열리고 그래서 다른 시장이 왔을 경우엔 그러면 중복 투자 뭐 또 기존에 했던 걸 스톱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행정 예산 낭비가 굉장히 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한 1년 동안 멈춰 있다가 박수성 회장이 모든 걸 해명하고 그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되면 그 또한 그 1년을 허비한 건 본인의 몫이 잘못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저는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뭐 박 시장은 뭐 재판 끝나자마자도 바로 뭐 항소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도 지금 녹화 바로 직전에 항소장을 냈는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 시장 입장은 뭘까요? 뭐 선고 이후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제 본인 입장을 좀 피력을 했었죠. 재판 결과를 뭐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뭐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추측과 추단에 의한 것이라고 딱 묻박았고요. 그리고 증거에 의한 재판이 이뤄져야 되는데 뭐 이러지 못했고 항소심에서는 이제 바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라면서 좀 재판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뭐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면은 뭐 저희 표현으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뭐 감형 수준으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재판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여러 군데서 이제 성명도 내고 지금 여론은 좀 어때요? 뭐 이 사건 최대 피해자가 맞죠. 그 오세훈 전 그때 당시에 상대 후보 민주당 후보도 즉각적으로 좀 SNS를 통해서 본인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뭐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1심 판결 시점에서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저희도 재판 끝나자마자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이제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좀 잠깐 들어볼까요? 우선 뭐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뭐 선거 과정 속에서 워낙 뭐 직선전하고 허위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말 현명한 이렇게 결정해 준 것 같고 그런 부분 뭐 그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저기 했는데 이제 제대로 뭐 이렇게 잡혀서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직 단체장이 1심에서 이제 당선 무효를 받았잖아요. 또 재판을 앞으로 또 계속 받아야 되고 시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연장되는 사업,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보고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뭐 지금 현재 진행될 타이밍에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산 예술의 전당, 또 아산 역사박물관, 뭐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이 사업에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저는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 사업들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뭐 힘있게 추진되려면 그 자치단체장이 그만한 임기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이 뭐 확정되는
올 연말까지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준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진행을 하되 첫 삽을 뜨는 즉 뭐 착공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아산시 의회 구성 자체가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이제 예산안 심의도 이제 정례일 때 이제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미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박 시장에 대한 이제 공약 사업을 지금 추경 예산안 올라온 거를 분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삭감 여부를 좀 엄청나게 논의 중인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박경기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공약 사업 하나 중이었던 이제 아산항만 건설을 위한 이제 그 연구 용역 예산이 지금 뭐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지금 본 예산에서도 삭감이 됐었던 게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동을 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은 1심 재판이 끝까지 유지가 된다, 형량 유지된다 그러면 내년 봄에는 아산시 수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직사회 내에서 소위 영이 안 쓴다 이런 말 저희가 많이 하는데 레임덕 현상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 뭐 우려가 아니고 이미 시작됐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요. 이미 그 공직사회에서 다음 시장 후보는 누가 더 그러니까 작게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그러면 그 안에서는 누굴까 뭐 그러면 학교 출신은 어디이고 뭐 이런 얘기가 벌써 오가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그 아산시 뭐 정기 인사도 분명히 좀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잡음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 어쨌든 근데 1심 결과가 예상보다 높기는 해도 저는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시정이 막 스톱이 된다거나 막 시장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지시사항을 뭐 그냥 일부러 뒤로 해놓는다거나 이런 상황은 그래도 한 항소심이 끝나야 좀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유 기자 말대로 어떻게 지금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뭐 카더라 하는 이제 내용들은 많이 들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뭐 시정 정책이라든가 뭐 박 시장이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제가 보기엔 2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그래도 순조롭게는 진행이 될 거다. 다만 의회하고 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의회에 기댈 수도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버려서 일 못하면 의회 핑계 될 수도 있고. 근데 오히려 의회에서 예산이 다 살아서 내려갖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그 뭐 임기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공무원들은 내심 민주당한테 좀 민주당 시의원들한테 기댈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내가 지금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내년까지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좀 전에 이 얘기 잠깐 했잖아요.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하고는 뭐 단식 투쟁도 있었고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심상치 않은데 선거 이후에는 또 어떻게 벌어질까요? 사실은 레임덕보다 의회 관계가 더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레임덕이야 뭐 내부적으로 박 시장이 어떠한 리더십 뭐 이런 거를 발휘한다면 그래도 좀 끌고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됐지만 의회 관계는 진짜 이건 살 얼음판이다 못해 진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되게 냉각기거든요. 의회에서 통과된 교육 지원 예산 집행하라! 본 예산을 통해서 통과시켰던 교육경비 예산의 일부분을 집행하지 않겠다. 충남교육청의 국비국가는 차고 넘치는데 우리 아산시는 큰 부채를 지고 고금리 시대의 높은 이자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남교육청에 자기 부담을 요구한 것이 잘못입니까? 의회에서는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예산 올려서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할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의회와 단 한마디의 소통도 없이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라고 해서 3월 달에 15일간 아산시의회 뭐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15일간 뭐 천막 농성을 벌이기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완전히 우리하고 전쟁을 하는 거 아니냐, 전쟁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시의회 의장이 이제 단식 투쟁을 하면서 그 예산의 원상 회복을 요구를 했었죠. 단식 투쟁에 들어간 지 5일째 되는 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박경기 시장이 이제 단식 투쟁 현장에 가가지고서 항목들 하나를 놓고 마지막 합의를 보고 이제 해결은 됐지만 그거는 정말 아주 빙상의 일각. 이게 저는 이렇게 좀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첫 단추를 잘못 깬 건 박경기 시장이 맞아요. 이게 앞서 설명했듯이 행정부에서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고 그거를 시의회에서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육경비 예산이라는 게 교육청 예산은 도의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 같은 거를 아산시에서 세울 예산 외에 교육청에서 세울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도교육청에서도 이미 이제 예산 심의를 받았던 부분인데 갑자기 그 박경기 아산시장이 다 통과시켜 놓고 나 집행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아산시 의회도 무시한 처사고 교육청 무시했고 도의회도 무시했고 이게 상당히 공감을 받지 못할 만한 지금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 교육경비 예산 1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교육경비 예산의 이 핵심을 보자면 이 교육 예산은 중앙 정부가 해야지 왜 지방 정부의 예산이 거기에 같이 투입됐냐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 거는 국회의원이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절대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그 교육청에 있는 정부 예산을 더 많이 해놓고 우리 거를 더 얹혀서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뭐 학부모들한테 얼만큼 더 많이 해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지 왜 그 교육 예산을 지방정부 예산으로 사용하냐 이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교육 경비나 뭐 아산시 의회 갈등 이런 부분은 뭐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또 방송 나가기 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가지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당선 무효형이 나왔잖아요. 무효형이 나온 만큼 재선거에 대한 후보들의 움직임도 좀 빨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이 부분 좀 말하기가 좀 민감한 부분은 맞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민주당은 그래도 좀 보기보단 빨리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세훈 전 시장 비롯해서 이제 안장원 충남 도의원 좀 유력한 이제 주자로 또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여러 후보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제일 유력한 거는 지난번에 당내 경선을 같이 했었던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 이 이제 뭐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같은 당이다 보니 뭐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나서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역시나 2심 이후에나 좀 뭔가 좀 본격적인 행보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후보가 과연 오세훈 후보로 쉽게 그 전 아산시장으로 당시 후보였던 오세훈 아산시장한테 쉽게 넘어갈 거냐가 좀 저한테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이제 허위 비방으로 인해서 낙선이 됐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상대 후보들은 물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갔었는데 저 사람한테 또 이제 공천을 주는 게 맞느냐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칠 것이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당원 당규로는 뭐 5대 5라고 하죠. 뭐 국민 5, 이제 당원 5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오세훈 패배에 의한 그 책임론 이게 아산 시민들한테 또 당원들한테 얼마나 파급될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오세훈 아산시장이 행정가에서 민주당 후보가 된 분이란 말이에요. 지역 당 활동이 그렇게 센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쉽게 그분이 민주당 다시 후보가 될 것이다. 이걸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안정원 지금 도의원 같은 경우도 사무실을 냈잖아요. 뭐 당연히 뭐 출마를 생각하고 낸 사무실 개소식일 거고 그리고 윤지상 전 도의원도 지역에 또 활발하게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전부터 뭐 많이 출마했던 분들이니까 뭐
이건영 아산 시민포럼 대표도 있고 이분은 뭐 총선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교식 뭐 연구원장도 있고 재판이 이제 뭐 또 남았잖아요. 뭐 짧게는 한 번, 뭐 2번일 수도 있고 남았는데 앞으로 재판 일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소가 지금 이제 됐죠. 항소 제기를 했죠. 항소 제기하고 나서 3개월 안에 이제 항소 재판이 끝나야 되니까 뭐 올 9월 전에는 이제 끝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걸 지금 앞에서 모든 검찰이 제기한 모든 기소 내용이 전부 다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요거를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저는 3개월 안에 뭐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하더라도 저는 올 연말 안에는 모든 재판이 이제 다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끝나겠죠. 네, 뭐 절대 동의하는데 새로운 판단 기준을 요하는 어떤 뭐 증거라든가 주장을 펼치지 않는 이상 다만 새로운 전략, 즉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고 1심에서 이제 제기했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전략으로 간다면 재판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이 뭐 항소심까지만 간다 그러면 짧게는 3개월, 뭐 길게는 대법까지 하면 6개월 정도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뭐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저희 기자들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아산 박경기 의혹. 내년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지역 정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